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정열 전략팀장입니다. 금일은 3월 17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3시 5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실 종목은 두산 밥캣입니다. 코드번호 241560입니다. 전반적으로 두산 밥캣, 두산 인프라코어, 두산 퓨어셀, 두산 중공업, 전반적으로 오늘 다 제각각 따로따로 다 다룰 거예요. 좀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종목들 같이 보시는 거를 권유를 드릴게요. 지금 다 연관이 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자, 오늘 일단 두산 밥캣이 상승을 하다가 좀 어느 정도 조정을 좀 받았어요. 받았는데 단순 조정이라고 좀 보는 관측이 좀 있습니다. 단순 조정이고 시장이 오늘 조금 빠지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면서 다 같이 조금 이제 저항 구간에서 이 구간, 저항 구간이죠. 이 구간에서 돌파는 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시도는 나와주고 있다. 돌파 시도가 나와주면서 차익 실현 매물들이 단기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다. 이 부분에서 매물대가 좀 이제 차익 실현으로 좀 이어지고 있다. 매물이 좀 출현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되는 부분들이죠. 물론 이제 오늘 시장이 굉장히 좀 좋았다라고 한다면은 좀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덜 나왔을 수는 있어요. 덜 나왔을 수는 있는데 아무래도 눈치 FOMC 이전에 좀 눈치를 보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상승에 좀 제한적인 모습들이고 여기에 따라서 두산 밥캣도 좀 차익 실현 매물들이 조금 나왔다. 단순하게 딱 그 정도까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집중해서 이게 좀 이탈을 하는 그런 매물대니 뭐 지금 이제 정리를 해야 되니 뭐 그런 부분에서 판단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자, 그 수급 같은 거를 좀 보자면 기관에서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약간 여러 가지 이슈들이 지금 있는 상황이에요. 그 이슈들을 좀 설명을 전체적으로 좀 해드리려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 오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우리 두산 밥캣에 대해서 합병 매각, 두산 인프라코어 있죠. 분리 매각 해가지고 또 합병이 또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두산 밥캣이 뭐 합병이 매각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여러 가지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더 집중적으로 한번 좀 봐주세요. 자, 어떤 이슈가 있었냐? 두산 지게차 사업 인수 결정에 상승을 했다. 이게 좀 이따가 이어집니다. 무슨 내용인지 이해를 해주시고 모르시겠으면 질문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두산으로부터 지게차 제조 판매사 두산 머트리얼 핸들링 솔루션 가칭이죠. 이런 부분들 주식을 양수해가지고 두산 밥캣이 인수하기로 했다. 자, 이렇게 되면 이게 지게차량 사업부를 인수를 하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호재다 라고 해가지고 주가가 좀 반영한 부분들이 첫 번째 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지게차는 물류에 주로 들어가는 선진국 비즈니스로 가점화된 국내에 비해서 해외 성장이 필요한 시점, 두산보다 미주와 유럽에서 90% 이상 매출을 올리고 있는 동사와의 시너지가 더 클 것이다. 그런 부분에서 시너지 부분이 괜찮겠네, 기대가 되네, 이렇게 돼가지고 실적이 좀 증가될 수 있겠네, 이런 부분 지분을 좀 인수를 하는 거를 긍정적인 그렇게 전망으로 잡고 있는 부분들이죠. 두산보단 두산 밥캣이 더 어울려,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나이스한 선택이다. 대신 좀 밀어주기가 있는 거 아닌가? 약간 그런 쪽은 좀 있는 부분들인데 밀어주기를 문제될 것 같지는 않아요. 문제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두산 인프라코어 매각하고 뭐 두산 퓨어셀을 두산 중공업에 좀 깔아주고 뭐 그런 것들도 다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됐었겠죠. 자, 사업부를 인수를 공시하는 시점 면에서 계열사 지원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밀어주기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시너지를 감안하면 양사 둘 다 나쁘지 않은 판단이다. 두산은 현금을 확보할 수 있어서 좋고 두산 밥캣은 시너지를 낼 수 있어서 좋고. 자, 미국의 인프라 투자나 블루웨이브 투자는 보수적으로 감안한 수치이며 추가적인 성장도 기대되는 시점이 2021년이다. 이건 무슨 얘기냐?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경기가 좀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 인프라 투자가 가장 첫 번째라고 했어요. 인프라 투자를 하면서 인부들한테 돈을 나눠주고, 이건 좀 전통적인 부양책이긴 합니다. 경기를 좀 이제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 돈을 좀 푸는 차원인데, 우리나라 뭐 도로 다 뒤집어 까고 막 그런 부분들도 좀 있고,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좀 진행하는 부분들, 민생경제 그런 쪽에서 가장 첫 번째가 되는 그런 것들이죠. 자, 일단 뭐 그런 부분들이니까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두산 밥캣도 중국에 진출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어요. 사업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미국에서 인프라 투자가 또 진행이 되고 건설 경기 지표가 좀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경기 회복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나쁘진 않을 거다. 나쁘진 않을 거다. 경기 회복기에는 건설 기계 업황들이 좀 괜찮죠. 상대적으로 괜찮죠. 그런 부분들
보수적으로 감안한 수치이고 추가적인 성장도 기대되는데 이번 사업 차량 매각이 두산그룹의 재무 구조 이슈의 연장성이라는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두산바켓의 펀더멘탈과 소형 건설 장비 시너지를 감안하면은 이게 좀 괜찮을 것 같다. 시너지가 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반영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자, 두산 밥켓을 밀어준다. 여기에서 의심이 좀 생기는 거거든요. 이게 단순하게 두산 밥켓을 밀어주기만 하기 위해서 시너지만 깔려있는 게 좀 아닐 수가 있겠구나. 이거는 매각을 검토를 한다, 매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검토하고 있다라고 나왔을 때 기사가 나왔던 겁니다. 두산 밥켓을 매각하기 전에 선제조치일까? 무슨 얘기냐? 무슨 얘기냐? 이게 지게차 사업을 주고 실적을 좀 이제 끌어올린 다음에 두산 밥켓의 몸값을 좀 끌어올린 다음에 매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캐시카우를 매각을 한다? 현금을 당장 들어오겠지만은 캐시카우를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걸 두산 밥켓에서 줬는데 두산 밥켓도 매각을 해버리면은 황금알을 낳는 그 거위를 매각을 팔아버리는 건 아닌가. 약간 그런 우려가 나와줄 수 있다라는 거죠. 알짜리 사업을 두산 밥켓에 넘긴다는 뜻은 두산그룹이 밥켓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겠다는 의도로 연결이 되죠. 연결이 되죠. 두산그룹 사장 등의 밝은 시장 관계자는 밥켓으로 간 지게차 사업은 두산 밥켓의 미국 시장 네트워크와 밥켓의 상표 등을 이용하는 등 시너지 효과가 상당할 것이다. 사업의 외형 성장과 이를 통해 밥켓의 기업 가치 상승도 긍정적일 것이다. 지게차 사업을 인수한 밥켓은 현재 두산중공업의 자회사 두산인프라코어 자회사다. 현재 진행 중인 두산인프라코어의 매각 기차가 끝나면 두산밥켓 두산중공업 자회사를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 사실 이게 제가 이전에 IR 담당자님이랑 좀 이제 얘기를 좀 했었을 때 이런 얘기가 좀 있었었거든요. 이게 매각 절차가 좀 끝나면 두산밥켓이 자회사를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 자회사 합병보다는 자회사 쪽이 좀 가깝다. 약간 그런 쪽으로 좀 지배적이었었거든요. 현금 캐시카우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근데 일각에서는 몸값을 좀 올려가지고 매각하기 전에 좀 선제적인 조치가 아닐까 의심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캐시카우였지만 두산인프라코어를 포기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지게차 사업 역시 두산이 지향하고 있는 친환경 에너지 기업과 큰 관련성이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매각을 해서 완전히 체질 개선을 좀 하지 않을까. 그래요. 이게 어떻게 해석하기 나름이라고 합니다. 나름이긴 합니다. 두산밥켓의 몸값이 얼마냐? 지금 충분히 PER이 13배 수준에서 약간 실적이 좀 줄어든 부분들도 좀 있지만 그래도 두산밥켓은 두산밥켓이거든요. 매물로 나온다 그러면은 뭐 군침을 흘리는 하이에나들, 먹잇감을 노리는 그런 야생의 세렝게티, 밥켓이 엄청나게 좋은 그런 매물이긴 해요. 팔지 않는다 그래도 두산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혹시라도 매각이 될까, 시너지를 내면 내는 거고, 매각이 되면은 그건 나름대로 뭐 M&A 기업 대상 기업으로서도 주가 상승 흐름들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거 아니더라도 뭐 인프라코 두산중공업 밑에 자회사를 깔리고 시너지를 낼 수 있다라고 하면은 좋은 거고, 약간 그런 상황이 깔려 있다라고 보여주는 것들이죠. 두산중공업한테 두산밥켓은 꼭 필요하다. 매각에서 자유, 아직까지는 그렇지만 장담은 할 수는 없다. 캐시카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지고는 필요하긴 해. 필요하긴 한데 체질 개선을 완전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두산인프라코어랑 같은 선택을 좀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두산인프라코어 거래정지 전에 사라,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매각이 결정된 상황에서 밥켓을 제외한 가이던스 추려오면 얼마 되는데, 뭐 두산인프라코어를 가지고 있으면 두산밥켓의 지분 뭐 4대6 정도, 4대6인지 5대5인지 뭐 이렇게 아직까지 완전히 결정된 건 아니에요. 두산인프라 주주는 향후 두산인프라코어 주식과 두산중공업 주식, 이게 두산인프라코랑 밥켓이랑 분할이 되고 밥켓을 두산중공업이랑 합병을 시킬 경우를 가정을 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합병이 될지 자회사가 될지 아직까지 뭐 결정된 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밥켓이 자회사로 깔리고 인프라코어를 분할을 하고 거기에서 또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사업 시너지, 향후의 시너지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요인들 M&A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은 인프라코를 이제 그 분할을 하면서 독립적인 기업이 된다. 그리고 지게차 사업을 인수를 하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다. 자회사로 가든가 아니면은 합병을 하든가 혹시라도 만약에 매각이 되든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잡혀 있다라는 거. 요인들이 다양합니다. 다양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주가가 좀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는데 이런 요인들이 제가 봤을 때는 부정적이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부정적이게. 여러 가지 사례를 보면은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디스카운트 되고 있는 부분들도 어느 정도 있는 부분들인데 그걸 좀 해소할 수 있는 요인들도 중간중간에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보자면 두산 밥캣 주주분들한테 좀 긍정적인 소식들이 좀 한 번씩 좀 놔줄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조금씩 나와주고 있는 약간 먹구름에 겹쳐 있어요. 확실하게 뭔가가 햇빛이 쫙 내려쬐는 약간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아직까지 먹구름이 좀 있는데 이 먹구름이 지나면 어떨까 약간 그런 관점인 것 같아요. 그런 관점이니까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죠. 어떤 이슈들이 나와줄지 확정이 어떻게 될지 저도 모릅니다. 모르는데 아무래도 자회사로 그냥 깔리게 되지 않을까. 매각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방심할 수는 없고 매각이 된다 그래도 뭐 나쁘진 않으니까 일단은 확정이 될 때까지 좀 지켜보도록 하죠. 그리고 우리 AP투자연구소에서 수원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 추천을 해드리고 계십니다.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상단에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자,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여기 상단 부분 중간에 라이브 깜빡깜빡거리는데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게시판이 있어요. 여기로 들어오시게 되시면 하단 부분에 이제 3월 15일 월요일 무료 추천 종목 3전 2승 1패 이렇게 게시물이 있죠. 매일매일 종목을 추천드린 내역들이 이렇게 다 확인이 됩니다. 자, 월요일 게시판에 들어오게 되시면 장전에는 우리 뉴욕 증시가 어떤 움직임을 보였나, 시장의 이슈가, 뉴욕의 이슈가 어떻게 되는지 글로벌적인 이슈들 우리가 좀 알고 있고 참고를 해놔야 되는 부분들 설명을 드리고, 장 이제 시작을 하면은 9시 경남스틸 현재가 2,600원, 1차 목표가 2,680원, 손절가 2,450원, 9시 1분에 이즈미디어 현재가 18,700원, 1차 목표가 19,250원, 손절가 17,800원, 우리기술투자 현재가 5,500원, 1차 목표가 5,665원, 손절가 5,2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최종목 추천드리고, 경남스틸이 빠르게 돌파를 하는 모습들 보여주면서 차트를 통해서 호가 이렇게 다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이즈미디어 24,400원으로 1차 목표가 돌파 이렇게 차트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고, 자, 세 종목 추천하여 두 종목 수익 한 종목 보유 중이다. 경남스틸, 이즈미디어, 우리기술투자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잘 지켜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무료 추천주 돈을 버는 목적이 아닌 단타의 개념과 자기주도 학습을 위해서 진행하는 거니까 이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잘 지켜주시라고 초단타를 진행이 되는 거다. 이렇게 설명들 이게 그냥 올려드리는 게 아니고 참고로 하시라고 올려드리는 거예요. 참고로 하셔가지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뭐 한 종목이 손절이 됐어요. 지금 이제 여기 경남스틸은 11% 정도 상승을 했고, 그리고 이즈미디어 17%, 그리고 한 종목은 손절가 터치를 하면서 마이너스 5%, 이런 식으로 수익률이 쭉 나옵니다. 우리 100% 수익이 없어요. 단기적으로 좀 빠른 움직임을 좀 보여주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손절가는 가능하면은 지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 수익을 보지는 못해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참고로 하셔가지고 우리 학습을 위해서 단기적으로 이제 또 조금 도움이 좀 필요하신 분들이라고 하신다면 오셔가지고 도움을 좀 받으시는 게 좋겠죠. VIP 추천 종목으로 반도체 관련 종목 하나 추천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 재료들이 어떤 거 있는지, 그런 식으로 또 어떤 종목들이 지금 핫한지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드리니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오셔가지고 이렇게 대응을 잡으시고 도움을 좀 받으시면 좋겠고요. 종목 추천이 장이 열리는 매일매일 단기 종목들을 추천 드리니까 오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